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책 하브루타 연구소의 소장 이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우 요괴라는 그림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우 요괴라는 책은 구미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마무리가 매우 인상적이고 이야기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이들의 상상력에 도움을 주는 책이라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림책 하브루타 지도사 과정은 매달 첫 번째 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총 4주간 수업이고요. 6월에는 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림책 하브루타 지도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저희 연구소만의 특별한 독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꼭 같이 해요. 영상 아래쪽에 링크 걸어 둘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우 요괴 이야기의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여우 요괴는 간 1000개를 먹어야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간 1000개를 먹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죽였죠. 그렇게 간 999개를 먹은 여우 요괴는 마지막 간의 주인공을 누구로 할지 고민합니다. 생각해보니 인간의 간은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간을 먹기 위해 김생원을 찾아갑니다. 김생원은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는 가장 간이 큰 사람입니다. 여우 요괴가 찾아가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의 간을 더 키우기 위해 여우 요괴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귀신들이 많이 나오는 묘지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싶다. 두 번째 부탁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넣어보고 싶다. 이 두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는 말에 넘어가 여우 요괴는 김생원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생원의 간을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김생원이 여우 요괴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우 요괴와 혼인하고 하룻밤을 잔다면 나처럼 간 큰 남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그리곤 여우 요괴와 혼인합니다. 여우 요괴는 하룻밤만 하면서 간을 먹는 것을 미룹니다. 그리고 김생원은 자신의 수명이 다해 죽게 되죠. 여우 요괴는 자신의 남편인 김생원의 간을 먹으면서 김생원 곁에서 잠이 듭니다. 소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정말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으세요?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른인가 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싸움이 나서 간을 빼먹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정말 질문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대로 그 이유들을 파들어가면서 아이들과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질문부터 가죠. 여기서 가장 특별한 질문은 김생원이 왜 청혼을 했는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여우 요괴는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우 요괴가 1000개의 간을 먹으면서까지 들고 싶었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냥 여우 요괴로 살면 힘들게 간 1000개를 먹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여기서 여우 요괴가 김생원을 만나기 전과 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여기서 그림책 하브루타 연구소만의 특별한 질문 들어갑니다. 김생원은 여우 요괴에게 2가지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요구를 하면서 과연 김생원은 여우 요괴에게 무엇을 느꼈을까요? 혹은 여우 요괴가 어떤 짐승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김생원이 갑작스럽게 청혼을 한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생원이 갑자기 청혼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그럼 반대로 또 질문하죠. 여우 요괴는 처음 보자마자 김생원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잡아먹어도 되었을 텐데 여우 요괴는 2번이나 요구를 들어주고 마지막 혼인하자는 요구도 들어줍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혼인 중에도 계속 미루다가 김생원을 죽이지 않죠? 그 이유를 그림책 하브루타 연구소와 함께 찾아봐요. 앞서 여우 요괴는 사람을 한 명도 잡아먹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여우 요괴가 가는 곳마다 동물들 그리고 맹수까지도 모두 도망치고 기절하죠. 동물의 왕 호랑이까지 기절했으니 말이죠. 말 다 했죠. 거기다 여우 요괴는 간을 1000개나 먹어야 했으니 많은 동물들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가 있었을까요? 여우 요괴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 같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김생원이 청혼한 이유는 뭘까요? 여우 요괴에게 간을 뺏겨 죽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모두들 살고 싶죠. 아마 여우 요괴가 나타났을 때 김생원은 매우 놀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살고자 머리를 팽팽 굴렸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봤는데 너무 착하게 요구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귀신들도 무서워서 도망가고 호랑이도 무서워서 기절을 하니 거기서 김생원이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김생원이 살 수 있는 방도를 여기서 찾은 것 같네요. 그렇죠. 왠지 짠했을 것 같아요. 모두들 무서워서 도망가니 삶이 퍽 외로웠을 겁니다. 김생원이 이 점을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청혼한 것 같습니다. 귀신도 도망가고 호랑이도 기절하는 여우요괴에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은 청혼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혼하면 최소한 하루는 더 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우요괴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보이니까요. 그럼 여우요괴는 왜 김생원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김생원이 추측한 것이 맞다면 여우요괴는 매우 외로웠고 말벗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김생원을 처음 보았을 때 바로 잡아서 먹지 않았고 계속 말을 겁니다. 여우요괴로서는 김생원과 주고받는 이야기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여직말이 통하는 동물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으니 더더욱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것들만 보다가 당당하게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는 처음이니까요. 매우 흥미롭고 매우 재밌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이 책에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죠. 김생원은 왜 청혼을 했을까? 김생원은 왜 2번이나 여우요괴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까? 여우요괴는 왜 김생원을 살려뒀을까? 여우요괴는 왜 김생원과 결혼했을까? 여우요괴는 처음 만난 김생원을 바로 잡아먹지 않았을까? 여우요괴가 김생원을 만나기 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여우요괴는 마지막에 왜 죽음을 택했나? 김생원은 여우요괴와 살면서 행복했을까? 여우요괴는 그 많은 동물들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우요괴는 자신을 보면 모든 동물과 귀신들까지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김생원 여우요괴와 살면서 행복했을까? 김생원이 여우요괴를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등등 질문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속 이야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서 더욱 재밌고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워할 겁니다. 수박과 탈기식의 질문 말고 진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 책의 숨은 묘미를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림책 하브루타 연구소와 함께 책의 숨은 묘미를 같이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그림책 하브루타 연구소만의 특별한 수업이 궁금하신가요? 그림책 하브루타 지도사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